사랑하는 아내를 둔 유부남 재하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돌 가수 영우는 언체인이라는 연극을 맡게 되어 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연기자의 만남은 처음부터 그리 살갑지 않았죠. 그리하여 연출님의 주도하에 영우와 함께 재하의 집에서 연극에 참고할 만한 책을 영우에게 전달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영우는 연극 연습에 더 열심을 가하게 되고 이를 지켜본 재하는 그런 영우를 처음과 달리 긍정적인 시선으로 영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하와 영우는 연극에 사용될 소품을 구하기 위해 어느 한 시장에 들러 각종 물품들을 둘러봅니다. 한창 물건들을 고르고 있던 중 재하의 아내가 오고 그 아내를 바라본 영우의 눈에는 마치 저 아내는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콩달콩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부부 집에 어느 한 손님이 찾아오고 그는 바로 영우. 재하의 집에서 전달받은 책을 모두 다 읽은 영우는 재하에게 확인받기 위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옥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다가오던 아내는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뭔가 미심쩍은 듯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우리 둘 사이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것을 영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둘 사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과 함께 다정하게 둘이서 손을 맞췄습니다. 그 집에서 재하의 아내는 영우의 연극 연습을 도와주게 되고 여기에서 영우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들. 세상엔 사랑의 총량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 대사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강아지는 우리가 느끼기에 보호 본능을 자극시키고 지켜줘야 할 대상을 여자를 대신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사 속엔 재하의 아내가 재하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당연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부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화보 촬영을 하던 중 서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약간의 스킨십과 함께 촬영을 하고 둘만의 오묘한 눈빛과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촬영이 끝난 후 영우는 재하에게 음악실까지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음악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영우의 감성이 가득한 발라드 노래를 들은 재하는 그만 영우에게 빠져들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연기에 너무 몰입하여 생긴 감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진 감정인지 복잡해진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뒤엉켜 있는 듯 보이는 재하는 어느 날 밤 영우의 생각에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 몰래 집 밖에 빠져나와 연극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시각 연극실 안에는 재하를 기다리고 있던 영우가 있었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고야 말았습니다. 재하가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내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려 노력하지만 재하는 그런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재하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영우에게 너 게이지라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은 영우에게 하고 있지만 본인한테도 던진 질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내 몰래 영우와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한순간에 마치 벼랑에 내몰리듯 위태로운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듯 동성애 혹은 양성애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어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혈액을 검사하던 중 이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에이즈 환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내는 평소 성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건전한 성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내는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하여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밝혔지만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밖에서 동성애를 즐기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동성애를 끊지 못했던 이유에는 성적인 쾌락의 중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들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게재된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내용에는 식성에 따라 어떻게 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뚱뚱한 체형, 평범 체형, 근육질 체형, 뚱뚱하지만 근육질의 얼굴과 몸에 털이 많은 베어 스타일, 중년 남성 등등 동성애자들은 각각의 고정적인 식성에 의해 교제 상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식성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게이바나 게이클럽 등에 방문하여 자신의 식성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체형별로 분류되어 가입하고 채팅 시스템도 미리 자신의 체형과 나이, 원하는 식성을 입력하여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식성과 맞는 사람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성관계를 가지고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즐기게 된다면 정상적인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에이즈 감염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치료제라고 불리우는 약이 있지만 이 약은 그저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일 뿐 완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에 에이즈 감염인으로 신고된 남성이 1089명, 여성은 102명으로 이들은 모두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아마 신고가 아직 안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유엔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은 이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에 비해 에이즈 감염 위험이 27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동성애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다 안타깝게 사망한 유명한 밴드 가수 프레디 머큐리. 국내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사람, 어느 방송에서 하루에 화장실을 10회에서 15회 간다고 밝혔던 홍석천님 등 결국 이 사람들에게 남겨진 건 고통과 후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련평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고 탈의실을 써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을 했다고.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백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을 교육하게 되면 결국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든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25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100명 정도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생겨요.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망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될 경우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동성애가 옳고 동성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동성애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성 전체성이 흔들려 지금보다 성소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에이즈 감염자 수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했을 뿐인데 차별범으로 보라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동성애 치료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교회가 더 유축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일반 국민들과 한국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